자, 그럼 먼저 이 솔레노이드가 연결된 회로에서 실제로 전자기유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렌치 법칙의 원리를 따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이 구리관과 자석 사이에서 이제 구리관에 어떤 식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돼서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이번 시간에 할 이 내용도 아마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재로는 131쪽이고요. 그 렌치의 법칙이 써있는 파트의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제 솔레노이드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 상태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겠죠. 이제 선생님이 그림이 이쪽에 있어서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이지만 이제 익숙하죠? 선생님한테 안 보여요. 지금 이 그림이 난 칠판밖에 안 보여.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로 이제 G라는 게 달려 있잖아. 이거 이제 검육의 G입니다. 사실 아니고요. 이제 그 앞글자를 영단어 앞글자를 떼서 G라는 걸 붙였는데 검육회라는 뜻은 이제 여러분들 뭐 주제 탐구로 실험을 해보거나 한 친구들은 검육회를 달아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말 그대로 회로에 이 전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를 판단해주는 혹은 회로에 이제 전압이 얼마큼 걸려있냐를 이제 측정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육회를 이렇게 측정해 놓고 만약에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그 전류의 방향 혹은 뭐 전압의 방향과 이제 그 세기를 나타내주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이 너무 어렵다면 그냥 회로에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흐른다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실험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자석이 이렇게 움직일 때 회로에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코일이 있고 그 위로 N극이 코일의 코일의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이 뭐였죠? 한번 지금 얘기해보세요. 스스로. 만약에 성공적으로 설명했다면 아주 복습을 잘한 친구들이에요. 렌츠의 법칙이 뭐였냐면 전자기 유도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법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화하게 되면 그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두 글자로 싫어하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 물론 이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싫어 이렇게 막 서술형이 막 싫어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서술형이나 이런 거 쓸 때나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개념을 익힐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물리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렌츠 법칙이란 어떤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뜻은 뭐였죠? 어떤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자기력선의 수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었죠. 그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화할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도록 전류도 유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한 가지랑, 두 번째로는 선생님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자기 극을 가지고 N극이 가까워지니까 N극이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는 방향, N극이 가까워지는 걸 막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거에 따라 유도 전류를 방향을 이제 좀 정해서 알아보면 된다. 요걸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권장하는 건 이 물리학 이론의 정의대로 FM대로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거는 잊지 않았겠지. 어째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약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자석의 N극이 솔레노이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기장의 방향 이제 표현할 줄 알죠? 자석의 N극이 아래쪽에 있다. 그럼 이 자석에서 뻗어나오는 자기장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N극에서부터 척척척척 뻗어나오는 자기장, 교재에 표시된 이 화살표 그림과 똑같지? 그쵸? 여러분들 이제는 아무 설명 없이도 자기장 이 선의 방향 정도는 그리실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선이 자기력선 자체가 N극에서 나와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솔레노이드의 N극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솔레노이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아랫방향의 자기선속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지. 왜냐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N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력선, 이 솔레노이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점점 조밀해지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일한 영역인데 더 조밀한 자기력선이 통과한다? 그럼 당연히 자기선속은 증가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래로 향하는 자기선속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죠. 근데 그러한 변화가 좋다고요, 싫다고요? 싫어!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되어야만 하겠죠. 아랫방향의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한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어야 돼요?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교재에는 파란색이죠. 그렇죠?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뚫고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파란색으로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코일에는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오른손 쓰면 되죠. 오른나서 없이. 코일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를 위치시켜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따라서 위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려면 유도 전류는 이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한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검유계를 기준으로 하면 검유계 아래에서 검유계를 통과해서 검유계 위로 향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개념을 가지고 막 설명 과정을 자세하게 풀어내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아예 안 배웠거나 아예 복습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지금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한 설명이 그치 당연하지 뭐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이해가 됐다면 저번 시간까지의 개념이 잘 이해되는 거라고 자기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자기 선속의 변화로 먼저 이렇게 좀 유도전류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좀 더 쉬운 방법, 무슨 극이 어떤 운동하고 있느냐. 지금 솔레노이드의 기준으로는 자석의 N극이 솔레노이드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 솔레노이드 입장에 여러분들을 투영시키는 거야.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솔레노이드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N극이 나한테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좋다고요, 싫다고요? 싫다고! 그럼 당연히 N극이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겠죠. N극이 나한테 가까워지는 게 싫다. 그러면 내 이 N극과 가장 가까운 쪽이 무슨 극으로 유도되는 게 당연하겠어요? N극과 가까운 쪽이 N극으로 유도되어야 서로 이게 청력으로 최대한 오지마! 하고 밀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쪽이 N극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할 때 엄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N극의 방향으로 정해서 감으면 아까랑 똑같은 방향이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설명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설명이지 가장 좋은 방법은 FM 첫 번째 설명, 뭘 이용한 거? 자기선속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교할 때도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걸 목표로 잡고 두 번째 방법으로 무슨 극이 가까워지냐 멀어지느냐, 이 설명은 여러분들의 처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쌤 추천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솔레노이드 N극이 가까워질 때를 설명할 수 있었고, 요거 하나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요 그림은 반대죠.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이제 자석의 N극 방향이 솔레노이드로부터 멀어질 때 어떻게 유도 전류가 흐르느냐를 살펴보는 거죠. 자, 먼저 자기선속의 변화, 좀 더 쉬운 것부터 할까요 이번엔? 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N극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N극이 나로부터, 솔레노이드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자, 아까 N극이 가까워지는 거 좋다고 싫다고요. N극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나 아직 너 좀 부담스러워. 우리 좀 거리를 두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또 가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진짜로 가는 거죠? N극이 진짜로 나한테 떠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 아쉽잖아요. 나 갈게. 이러고 또 쿨하게 가버리니까 가란다고 진짜 가냐? 가지 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N극이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도 좋아요, 싫어요? 싫다고. 그럼 N극이 나한테서 멀어지는 게 싫어요. 그러면 N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멀어지는 N극을 방해하려고. 다시 말해 N극을 나한테 다시 당기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유도되면 되겠죠. 그러면 N극과 가까운 솔레노이드 윗부분이 어느 극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S극으로 유도가 되어야 이 N극을 최대한 잡아당겨서 하지마! 아직 하지마!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아보려면 손가락을 N극의 방향으로, 아까랑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엄지를 기준으로, 이번엔 시계 방향, 엄지를 기준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바라볼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는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방향, 유도전류의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검유계를 기준으로는 검유계 위에서 검유계를 통과하여 검유계 아래쪽으로 흐르는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게 조금 쉬운 설명이고 자기선속의 변화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 자, 호일이 있고요, N극이 있고요, 멀어지고 있다. N극이 나한테서 멀어진다. N극으로부터 지금 자기작선이 막 뻗어나오고 있는데 이 N극이 나한테서 멀어진다는 것은 이 아래 방향으로 통과하는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N극이 멀어지니까 점점 자기선속이 감소한다는 뜻이지. 근데 이게 좋다고요, 싫다고요? 싫다고. 그러니까 자기선속이 감소하는 게 싫으니까 이 자기선속을 증가시키고 싶어한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지금 자기력선이 형성되어 있죠? N극에서 뻗어나오는 솔레노이드를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기력선을 더 보강시켜 주려고 하겠죠.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이 자기력선이 감소하는 걸 방해하는, 다시 말해서 아랫방향의 자기력선을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유도자기장이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아랫방향으로 유도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으면 그게 유도전류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거.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N극이 가까워질 때와 N극이 멀어질 때의 예시가 교재에 나와 있어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림 그대로 따와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연습해보면 되겠어요? S극이 가까워질 때랑 S극이 멀어질 때의 상황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N극과 S극의 차이점은 N극으로부터 자기력선이 뻗어나오느냐, S극 쪽으로 자기력선이 빨려 들어가는 그림이냐, 이 자기력선의 모양 차이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S극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거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기장, 아니면 두 번째 설명으로는 자기력선의 변화로 인한 자기선속의 변화가 전자기 유도와 유도 전류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보길 바라요. 꼭입니다. 꼭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느냐 마냐가 전자기 유도를 완벽하게 이해했느냐 안 이해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 때나 그냥 그려서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솔레노이드가 있고 자석이 있고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가까운 쪽이 N극이냐 S극이냐 그거 바꿔가면서 총 4가지 케이스잖아. 그거 연습해보고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최대한 즉각 피드백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꼭 연습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리관에서 했던 거 예시 첫 번째 들어봤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기타 여러 가지 자기 선속이 변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라는 걸 굳이 이 두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케이스가 주어지더라도 유도 전류의 방향을 비교적 잘 구할 수 있게.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다?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는 렌츠의 법칙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거.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죠?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패러디의 법칙으로 넘어가죠.